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한 재무부 조치에 대해 철회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오늘 재무부는 기존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자신은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언제 부과된 것인지는 명확히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트위터 내용만 보면 재무부가 이날 북한의 추가 독자 제재를 가려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를 오늘 날짜로 잘못 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이며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첫 대북 독자 제재 조치였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도 갱신하면서 북한 선박과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싱가포르의 항구를 기항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제재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강한 제재와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We currently have both the toughest sanctions in history as well as the most promising diplomatic campaign in history too. We hope this combination will lead to a safer, more secure region.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행정부 내 혼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무부의 제재 대상 추가 발표 이후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내 직원 철수를 한 것과 연관이 있다면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이 강조되고 있는데 북한의 불법 한적을 막기 위한 영내 국가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철수는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술로 분석됐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의 전직 국방고위 관료는 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북 압박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하나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에 대한 일본의 감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keep pressuring North Korea. From that point of view, any efforts to keep pressuring and to execute the UN sanction. 히데시 전 심의관은 이어 일본은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내 국가들과 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행위를 단속하는데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apan is threatened by North Korea. Very simply put, so Japan has every reason to collaborate with any other, like-minded country. 호주는 북한 불법 환적 감시를 위한 동남아 국가들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동남아 국가와 기업들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e focus will be trying to persuade and help Southeast Asians better enforce sanctions because a lot of the leakage is actually happening either in Southeast Asia or through Southeast Asian entities. 이런 가운데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직원 철수는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전술로 분석됐습니다. So I think this is Kim Jong-un's way of saying to Moon Jae-in that everything you want in terms of improvement in North-South relations are in jeopardy unless you can persuade Trump to come back with a more reasonable proposal. 또 이 같은 일은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과거와 같은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적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인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성폭력, 종교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홍콩이 지난해 대북 제재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182건을 조사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1일 공개한 2019 홍콩 정책법 보고서의 제재 이행 관련 항목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작년 조사 건수는 지난 2017년에 비해 2배 는 것이며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의 등록이 취소됐지만 기소된 회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언론인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외신 기자를 비난한 한국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제목의 지난해 9월 기사를 쓴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비난한 데 대해 22일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임에도 그의 정부는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를 막는 등 과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